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좀 이제 편하게 하려고 저는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편했다 하는 거 제 경험담하고 제 나름대로의 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중국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할 때 팁, 그리고 중국 판매자한테 이렇게 물건을 주문할 때 가끔 그 판매자가 파는 물건이 너무 잘 팔려갖고 막 그러니까 2개 이상권 주문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. 그때 2개 이상권 주문을 잘못 넣으면은 중국 판매자가 묶음 배송으로 배대지로 보내줘요. 근데 이렇게 묶음 배송으로 보내지 않게 하는 방법. 그리고 이제 배송 대행지에 배송 정보 입력할 때 이제 제 나름대로의 팁. 그리고 배대지에 한국 운송장 번호 이제 찍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제 팁, 그거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팁인데요. 중국 타오바오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중국 사이트에서 이제 주문을 이제 넣을 때 배송 요청 사항 란이 있어요. 예. 거기 보통 보면은 아무 내용도 안 쓰고 이제 그냥 바로 결제해갖고 주문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저는 꼭 그 문장을 넣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 선물용으로 사는 거다. 포장하는데 좀 신경 써달라. 저는 그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써놔요. 물론 이게 뭐 중국 판매자가 그냥 뭐 소개 경일 듯이 뭐 읽으면 아무 문제 뭐 그냥 뭐 넘어가는 거지만은 가끔 이렇게 보면은 판매자별로 뭐 다르지만 어떤 판매자는 이거는 선물용 포장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다. 뭐 그렇게 이제 알리왕왕으로 오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럼 포장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는 OPP 포장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거기다 이제 발포 포장지를 한번 이렇게 더 감싸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구매 대행하고 상품 받아볼 때 아무래도 좀 그냥 그 내용을 쓰기 전하고는 좀 다르겠죠?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문을 넣을 때 배송 요청 사항에 이거 선물용으로 사는 거다. 그러니까 조금 포장에 신경 써서 이제 제품 보내달라. 뭐 상품 이제 뭐 하자 없는 걸로 보내달라.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요. 하고 아예 그냥 뭐 메모장을 이제 한자가 깨지니까 안 되고 그 처음에 이렇게 보내면은 제 구매 내역에 보면 이렇게 배송 요청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. 거기다 마우스를 놓으면 예전에 썼던 그 내용이 뜨는데 그냥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한 번은 판매자별로 또 계속 막 케이스 막 찌그러진 거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뭐 물론 반품을 할 경우도 있지만은 반품도 몇 번이지 그냥 뭐 하면 그냥 받기는 받아요. 그 대신 뭐 케이스는 빼고 보내달라고 이제 배대지 요청을 따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케이스 이렇게 찌그러진 거 그냥 구매평에다가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요. 하고 이 판매자는 좀 케이스가 계속 몇 번을 구매했는데 찌그러진 거 계속 보낸다. 이 점이 너무 아쉽다. 포장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줬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파는 게 좀 아쉽다 하면서 별 하나를 그냥 줘버려요. 근데 그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되니까 2번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판매자한테 그 다음부터 구매할 때는 케이스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비율이 확 줄긴 줄었어요. 택배 박스 종류를 좀 도톰한 걸로 바꾼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많이 그게 줄더라고요.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. 이제 두 번째, 중국 판매자가 묶음 배송 안 하게 하는 방법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잘 나가는 제품은 뭐 한 개가 뭐 한 뭐 20몇 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20 몇 명한테 하고 주문이 들어오니까 20 몇 개를 한 판매자한테 같은 상품을 이렇게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하고 한 번은 나 이거 묶음 배송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뭐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했을 때는 알았다고 해놓고 묶음 배송 보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거 묶음 배송 이거 해갖고 보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
거기 판매자가 이제 얘기를 해줘갖고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하고 그 묶음 배송 안 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이거 알아두면은 되게 편하거든요. 특히 구매 대행 상품도 골고루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애들이 또 잘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막 한 제품당 뭐 스물 몇 건 뭐 많이 파시는 분은 뭐 몇십 몇백 건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하고 제가 이제 한 거는 일단 주문하면 배대지에 이제 그 중국 내 운송장 번호가 넣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내 운송장 번호예요.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혹시 아세요?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내 운송장 번호가 이제 배대지에 넣는 것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, 받는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1이나 방법 2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수령하는 주소 있어요. 주소를 뭐 이렇게 사소한 번호 샵으로 해갖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샵으로 하지 말고 골뱅이로 해갖고 그 번호 쓰시던가, 아니면 뭐 이렇게 짝대기로 해서 쓰시던가 이렇게 하셔갖고, 짝대기 한 다음에 샵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, 짝대기 한 다음에 골뱅이 해갖고 사소한 번호 쓰는 방법도 있고,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수령인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. 배대지에 수령인 이제 그거 이제 넣을 때 내 이름을 넣지 말고 아예 그 최종 구매자 이름 있잖아요. 뭐 내가 그 한자 이름까지 뭐 어떻게 알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 그 대충 그냥 한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발음 그대로 나는 거 있잖아요. 하고 그렇게 해갖고 뭐 김씨면은 뭐 세금자 해갖고 쓰면 되고, 박씨면은 뭐 그 박씨 한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. 그래갖고 뭐갖고 이름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그냥 한자 변환키 눌러갖고 그렇게 해서 흔히 알 수 있는 그냥 쉬운 거 한자로 그냥 넣으세요. 그러면은 이제 묶음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엔 여태까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보다는 일단은 수령인 이름을 바꿔서 다 주문을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도 묶음 배송으로 받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보통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우리가 무슨 회사에서 일한다고 치면은, 무슨 총무팀에서 일한다고 치면은 총무팀 안에도 그 사무실 안에도 엄청 뭐 몇 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직원 이름이 다 다르니까요. 근데 그거를 같은 이름으로 하면 물론 묶음 배송이 되지만 각자 이름으로 하면은 묶음 배송이 안 돼요. 한국에서도 그런 거니까 중국도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하고 이거는 뭐 수령지 주소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쓰던지, 아니면은 이제 수령인 이름을 바꿔서 쓰던지,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제일 편한 거는 수령인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게 좋겠죠? 어차피 중요한 거는 중국 내 운송장 번호를 배대지에 넣는, 제대로 된 걸 넣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. 그렇게 하면은 중국 판매자가 묶음 배송을 안 하고 따로따로 운송장 번호를 넣어서 보내준답니다. 이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, 이 정보는.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,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이제 말해볼게요. 세 번째, 배대지에 이제 배송 정보 입력할 때 팁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에 이제 최종 구매자 이제 정보를 이제 넣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송 요청 사항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는 그런 경우나 뭐 다른 경우에도 무조건 이거는 넣고 쓰는데요. 그 한국 운송장 거기 밑에 배송 요청 사항에 이제 적힐 내용에다가 배송 전 연락 바랍니다를 꼭 넣어요. 그렇게 하는 이유가 택배 기사님이 가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데 연락도 안 남기고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배송 전 연락을 하면은 막 무슨 상품 뭐야 갖고 뭐 택배가 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게 가요, 보통. 그러면은 이제 구매자도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알아보는데 어디서 오는데 뭐 이렇게 뭐 흔하게 들어보지 못한 해외에서 오는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.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오늘 오는가 보구나, 오늘 이제 뭐 이제 보면 되겠구나 이제 하면 돼요. 예전에 그냥 공란이면은 공란으로 해갖고 그냥 놔뒀었는데
이게 한 번이 아니죠.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제품이 도착했어도 그 구매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왜 제품 도착했다고는 되는데 왜 이게 없냐, 안 보내놓고 보낸 거 아니냐, 막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택배 기사님하고 제가 연락해 보면은 가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전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그 사람 호수 쪽 수전에 넣으면 되는데 반대쪽 호수 있는 쪽 수전에 넣어놓은 거예요. 그래갖고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 배송 요청 사항란에 그 한국 운송장 번호 거기다 찍힐 배송 요청 사항란에 배송 전 연락 바랍니다. 그 내용은 꼭 써요. 그러니까 보통 쿠팡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앞이라는 그게 있는데 문앞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배대지에 거기 배송 요청 사항 거기 쓰는欄에 배송 전 연락 바라며 문앞 이렇게 했었어요. 그렇게 하면은 고객이 이제 뭐 택배 늦게 받거나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죠. 아는 거죠. 자기가 이제 언제 받을 건지 그 당일에는. 그리고 만약에 못 받잖아요. 어디 갔냐 모른다고 하면은 이제 택배 기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그거 배송 전 연락 바란다고 썼는데 혹시 연락하셨냐? 그거 왜 연락 안 했냐? 오히려 그렇게 택배 기사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은 배송대행 이거 하면서 좀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배대지에 한국 운송장 번호 찍혔을 때, 이제 팁은 배대지에 한국 운송장 번호 찍히면은 그냥 운송장 번호만 쭉 그냥 이제 넣고 끝내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뭐 그냥 그거 한 번만 하고 하면 괜찮지만은 저는 문자를 일일이 한국 운송장 번호 하면서 유니패스에서 그 운송 어디 아니 뭐라죠? 고객님 제품이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운송될 준비 중이라고 운송장 번호는 뭐 CJ면 CJ, 우체국 우체국 몇 번 운송장 번호로 해갖고 배송될 예정이고 영업일 기준 한 2, 3일 뒤에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운송장 번호를 넣으면은 국내에서 통관 과정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그 내용을 꼭 문자나 네이버 톡톡이나 그렇게 해서 보내요. 그리고 이제 유니패스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를 해서 보내드리고 어디다가 운송장 번호를 넣어갖고 보면 되는지 화면 캡처한 거를 해서 같이 보내죠. 그렇게 하면은 항공은 물론 빨라고 뭐 전화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해운은 늦어지면은 엄청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일주일 이상 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. 어느 이상한 경우에는. 그럴 때는 고객이 전화가 막 와요. 왜 운송장 번호만 찍어놓고 이거 왜 이동을 안 하냐? 왜 이거 뭐 그냥 뭐 정보가 없다고 뜨냐?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미리 운송장 번호 이제 그 네이버 톡톡이나 문자로 해서 넣어주고 어떻게 그거 이제 통관 과정 볼 수 있나 그런 걸 넣어주면은 그게 좋죠. 그러면은 고객 솔직히 전화 오면은 전화 한번 붙잡으면 몇 분 잡아먹잖아요.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게 편한데 전화 통화하면은 이것도 시간 잡아먹고 힘 빠지고 그래요. 스트레스 받고. 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경험담하고 팁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그때 입력하고 뭐 할 때는 손이 몇 번 더 가지만은 아예 고객으로부터 이런 클레임 전화나 이런 뭐라고 하죠? 문자 이런 걸 안 받을 수 있는 이제 팁이 되는 거죠. 하고 오늘은 중국 구매 대행을 편하게 하는 제 경험담하고 팁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. 예.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 경험담과 팁이 있으면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